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곳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용산공업고등학교입니다. 아직은 매우 낯설어 보이겠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즐거운 한국사 수업을 하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할 주제는 세기계산법과 시대구분입니다. 역사에서는 구체적인 연도보다 세기로 묶어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17세기 조선 사회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세기란 과연 어떤 뜻이고 연도를 세기로 바꿔서 표현하는 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대를 몇 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그 시대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연도를 세기로 바꿔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다양한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기계산법을 배워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서양 달력입니다. 이 서양 달력에서 연도를 표시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탄생이죠. 서양에서는 예수 탄생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가 탄생한 해를 기원년, 원년, 즉 1년으로 잡고 그 다음 해를 2년, 3년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이후를 쭉 연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예수 탄생 이후 시기,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 탄생 이전 시기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간단하죠. 예수 탄생 이전, 영어로 before Christ. 줄여서 얘기하면 BC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 탄생한 요 시점이 기원년이니까 그 이전은 기원전이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탄생 1년 전은 기원전 1년, 그 이전 해는 기원전 2년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영어로는 BC 1년, BC 2년 해서 BC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세기로 바꿔볼까요? 자, 세기란 말은 100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 탄생부터 그 이후의 100년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100년, 1세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100년 단위를 묶어서 세기로 표현을 하니까 이처럼 첫 번째 100년은 1세기, 두 번째 100년은 2세기, 그 다음 100년은 3세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또 예수 탄생 이전, 즉 기원 전도 마찬가지로 100년씩 묶어서 이 첫 번째 100년을 BC 1세기, 그 다음 100년을 BC 2세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걸 구체적인 연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100년, 예수 탄생 했던 때부터 첫 번째 100년까지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1년에서 200년까지는 2세기, 그 다음은 3세기.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인 2020년은 몇 세기일까요? 2020년은 2001년부터 2100년 사이에 100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21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원전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전 1년까지가 BC 1세기. 자, 그 이전이 BC 2세기. 자, 그 다음이 BC 3세기.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연도를 세기로 계산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자, 101년부터 102년, 103년, 110년, 150년, 자, 이렇게 150년 이런 시기, 200년 사이의 시기는 2세기로 됩니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의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세기가 되는 거죠. 자, 200년대는 100의 자리가 2니까 플러스 1 하면 3세기가 되는 거죠. 즉, 세기라는 것은 연도의 100의 자리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원전 부분은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 이 기원전은 수학에서 보면 음수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의 숫자가 커질수록 작은 수가 되는 거죠. 자,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BC의 숫자가 커질수록 작은 숫자가 되는 거고요. 이 좌측 방향으로 갈수록 과거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BC 300년에서 BC 201년. 자, 어떤 게 더 먼저 온 거죠? 어떤 게 더 빠른 거죠? BC 300년이 더 빠른 겁니다. 자, 그래서 BC 300, 그 다음은 BC 299, 그 다음은 BC 298, 이런 식으로 해서 BC 200년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시기의 100의 자리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다가 플러스 1 더해서 BC 3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달력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하면은 달력도 달라진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원전 544년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입적한 날이 됩니다.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석가가 석가가 열반에 드신 해부터 불교에서는 기준을 삼아서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은 석가가 인멸한 이후 시점부터 몇 년째 되는 해일까요? 자, 이걸 불기라고 하는데요. 불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서기 2020년에다가 기원전 544년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몇이 나오죠? 자, 수학이죠? 2564가 나오죠. 그래서 불기 2564년, 올해가 불기 2564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몇 년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시조, 고조선을 세웠던 단군. 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던 것이 BC 2333년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지 몇 년째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해주면 되죠. 2333 플러스 2020 하면 얼마? 자, 4353년. 그래서 올해는 단기 4353년입니다. 어때요? 서기 2020년보다 단기 4353년 하면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달력은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각기 다른 기준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선가 한날 한시에 만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다소 종교적으로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예수탄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용어보다는 공통시대, 커먼 에어리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통시대와 그 공통 이전 시대로 부르자. 그래서 영어 약자로 공통 이전은 BCE, 공통 시대는 CE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등장하죠. 이번엔 다양한 기준으로 한국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시기를 몇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그 시기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시대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시대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록을 남긴 시대와 기록이 없는 시대로 구분을 하면 기록이 있는 시대가 역사 시대가 되고 기록이 없는 시대는 역사 이전 시대에서 선사 시대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선사 시대 때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는 주로 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석기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석기 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인류는 금속을 발견해 쓰게 되는데 최초의 금속이 바로 청동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청동보다 단단한 철을 발견해서 쓰게 됩니다. 자, 또 과거에 등장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나눠보면 최초의 국가가 바로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던 고조선이고요. 고조선 다음에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여러 나라가 있다가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하죠. 이 시대를 삼국시대. 자, 삼국은 신라가 통일하지만 결국 고구려의 옛 영토를 다 회복하지 못하고 고려에 망합니다. 자,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가 또 조선을 세웠고요. 자, 이 조선은 또 일본에게 나라를 통째 뺏기게 됐었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준은 서구 근대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던 시대와 그 이전 시대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우리 사회는 근대사회에 돌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는 전부 뭉뚱그려서 전근대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 구분 방법들을 아까 배웠던 시기와 연결지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대충 감이 잡히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 힘드셨죠? 정말 힘드네요.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학습한 거 까먹기 전에 얼른 숙제를 해서 제출하시고 쉬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